1916년 4월 28일 소태산 대종사님은 진리를 깨달으시고 그 깨달음의 세계를 전하기 위해 이곳저곳으로 다니시며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하셨습니다. 대종사께서 진리를 깨달으셨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하여 어느새 40여 명의 집단을 이루게 됐습니다. 이제는 됐어. 이만하면은 내 뜻을 펴갈 기초가 됐어. 대종사님은 40여 명의 제자 가운데 믿음이 굳고 성실하며 신망이 있는 8사람을 뽑아 당신의 뜻을 이어받고 전하는 표준 제자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술 먹기, 담배 피기, 노름하기, 사치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활에 꼭 있어야 할 일입니까? 아닙니다. 꼭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 술, 담배, 잡기, 사치를 줄이고 저축하며 살기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대종사님은 저축조합을 만들고 가까운 데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은 조합이 나날이 발전하는 것에 기쁨과 희망이 넘쳤습니다. 제자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낮에는 각기 가정을 위하여 일하고 밤이면은 대종사님을 모시고 조축조합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절약하고 절식하며 나쁜 습관을 고쳐가는 얘기들을 밤이 깊도록 나누었습니다. 조합에 돈이 모여지자 대종사님은 제자들과 구판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구판 사업의 첫 번째 품목은 숯을 사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숯장사들이 숯을 팔지 못하는 것을 대종사께서 아시고 숯을 구입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칠, 8개월이 지났습니다. 세계 1차 대전으로 인해 숯이 갑작스럽게 많이 필요해지자 숯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숯을 시중에 내놓자 순식간에 팔리고 이익금은 10배를 얻게 되었습니다. 대종사님은 숯을 판 돈으로 수천 년 묵혀온 영산 앞바다를 막아서 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대종사님을 비방하는 소리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짓들이야. 몇 푼 모은 거 바다에다 수장시키고 환장을 한 게야 이게. 그렇고 말고 번 돈 모두 잃고 쪽박 차고 비렁뱅이질 하러 나설 것이 눈에 훤해. 여보게들 그저 험담만 하지 말게. 그 모를 일이에요. 박준빈 저 사람 우리가 헤아리기 힘든 사람이야. 아유 여보게 풍산댁 저 사람들은 글만 읽고 지게 한번 줘보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데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어. 안 됐어요. 안 돼도 보통 안 된 게 아니에요. 남녀 모두가 자리를 같이 하면은 비방과 험담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험담과 비방이 끊이지 않았지만 대종사님과 제자들은 하량 것 없이 일을 계속하고 바다는 자꾸만 막아져 갔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갯벌 위에는 횃불과 즐거운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다 막는다는 소식을 들은 힘센 장수가 찾아왔습니다. 나도 일 좀 시켜주시오. 난 그 누구보다도 힘이 센 사람이오. 그러세요. 일하시는 만큼 품삯은 드리죠.
그는 정말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2배나 더 많은 흙을 혼자서 나르는데 그것도 아주 가뿐히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힘센 사람이 대종사께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 곳에나 흙을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에 흙을 부려주시오. 에이, 아닙니다. 여기다 부어야 좋겠어요. 이곳에 부려주시오. 아닙니다. 이곳이어야 된다니까요. 힘이 센 그 사람은 대종사님을 놀리려고 두서너 차례 대종사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오히려 못마땅한 듯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대종사님은 흙을 부리고 가는 장사의 지게다리를 지팡이로 후려쳤습니다. 이 녀석! 시키는 대로 할 일이지. 지게다리가 지팡이에 닿자 그 힘센 장사는 신음하면서 쓰러졌습니다. 고의한 녀석. 그 작은 힘으로 감히 누구 앞에서 뽐내고 자랑하려드니. 얘들아, 이 자를 저쪽으로 옮겨놓도록 하고 정신이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해라. 예. 그 후 약 1시간이 흐른 뒤 장사는 정신이 드는 듯 꿈에서 깨어나듯 일어났습니다. 여보게, 정신이 드나? 찬양하던 장사가 지팡이 한 번 휘둘렀다고 1시간이나 정신을 잃고 있어? 아유, 말게. 날 죽는 줄만 알았네. 저분은 말이야, 보통 분이 아니야. 우리 딴 생각 말고 열심히 일이나 하도록 하세. 많은 일화를 남기고 마을 사람들의 비방과 핀잔을 받으며 7, 8월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들자 갯벌을 막는 방언공사는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옥녀봉 아래에는 원불교의 최초 교당인 구강실이 건축되어 제자들이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구간도실에 모여 대종사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배우는 재미가 진진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주경야도 그것이었습니다. 방언공사가 마무리되어가는 어느 늦은 가을이었습니다. 8 제자 중에 김광선이라는 제자가 일이 끝난 뒤 방언공사 현장을 흐뭇한 기분으로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야? 뚝에 구멍이 난 거 아니? 구멍이 나면 뚝이 무너진다. 큰일이다. 큰일이 났어.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김광선은 물이 쏟아지는 구멍으로 급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김광선은 몸으로 물이 새는 구멍을 막았습니다. 사람을 소리쳐 불렀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은 김광선의 온몸을 차갑게 굳어가게 했습니다. 이를 어쩔까? 이 뚝을 어떻게 막았는데 뚝을 무너지지 않는다면 내 이대로 죽어도 좋다. 이대로 죽어도 좋아. 대종사님! 대종사님! 물길은 잡았으나 김광선은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보게 광선, 정신 차리게. 형님!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차려요. 마침 늦은 시간 대종사님의 명령을 받고 언답을 순시하던 한 제자가 김광선이 정신을 잃고 있음을 발견하여 겨우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광선, 정신이 좀 드는가? 대종사님, 광선, 참으로 장하고 넌 모물이야. 만 1년간 대종사님의 탁월한 지휘력과 제자들의 심신을 피나는 노력이 어울려 밀려오는 물길을 한 곳으로 몰아넣고 갯벌을 육지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 간척 사업은 세계 최초의 간척 사업이 되었습니다.
대종사는 제자들에게 방언 공사를 하게 된 의의를 알게 했습니다. 이번 방언일로 해서 너희들 신심을 보고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확인했다. 대종사님, 우리가 방언 공사한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군요. 뿐만 아니다. 너희가 복과 낙이 어디서 오게 되는가를 알게 하고 진리를 생활에 잘 쓰고 마음 쓰는 법을 알게 합니다. 대종사님, 저희는 정말 행복합니다. 방언 공사 이후로 인근 사람들은 대종사님을 더욱 존경하고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웃마을 김부자만은 마음속에 묘한 싹이 훑고 있었습니다. 내가 진작 바다를 막는 것인데 말이야. 이가 억울하게 이게 보고만 있을 수 있나 이게. 어떻게 하든지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말이야. 다음 날부터 김부자는 주변 사람과 관청에 돈을 뿌리며 인심을 조작해서 자기가 주선해서 바다를 막은 것처럼 일을 꾸몄습니다. 이런 소식이 대종사님의 제자들에게 전해지자 흥분을 금치 못하고 대종사님께 달려왔습니다. 대종사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웃마을 김부자가 관청에 가서 방언 공사를 자기가 했다고 하면 자기 땅으로 만들려고 한답니다. 그래. 진정하고 자세히 말해. 이웃마을 김부자가 마을 사람들을 회유하고 관청에 들어들며 방언 공사를 날짜여 갯땅을 자기 땅으로 만들고 있답니다. 대종사님은 묵묵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여든 제자들을 향하여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언 공사를 할 때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공중을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열심히 일하는 데만 힘쓰도록 합시다. 김부자도 대중의 한 사람이 아닌가? 진리는 바른 것으로 돌아오는 법일세. 김부자를 미워 말고 우리 일만 하도록 합시다. 예, 스승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그랬네 뭐했어요. 터무니없는 욕심, 그것도 나쁜 마음보로 일을 성사시키려니 그 될 법인 한 일이에요. 아이고 이 꼭 내 것으로 될 것 같았느냐 말이야. 박씨 그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래요. 우리에게 벌이 내려질까 두려워요. 그 후 간척 허가원은 저축조합 앞으로 나왔습니다. 1918년 봄, 방언이 끝나자 대종사님은 제자들을 지도하시면서 밤마다 밤하늘을 바라보시며 뭔가를 열심히 관찰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이제는 됐어. 이젠 때가 됐어. 가야지. 가야 하고 말고. 대종사님은 제자 광선을 대동하고 길을 떠나셨습니다. 어딜 가시옵니까? 어서 가세. 비워놓은 중앙자리를 채워줄 사람이 가깝게 와 있네. 자, 어서 가서 데려오도록 하세. 예. 얼마나 걸었을까?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영광에서 정읍까지 걸어온 대종사님은 화해리 길 언덕에 이르러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광선, 저 마을이야. 그리고 저기 보이는 저 집에 가면은 우리가 찾는 젊은이가 있을 게야. 빨리 가서 데려오도록 하게. 젊은이를요? 가면 알게 될 것이야. 빨리 다녀오도록 하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종사님은 안내가에서 기다리고 광선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어릴 적부터 진리의 뜻을 두고 구도하다
스승을 만나기 위해 경상도 성주 땅에서 전라도로 넘어온 송복은, 그러니까 후일을 대종사의 뒤를 이은 정산 종사께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종사님과 정산 종사는 서로 마주하자 몇천 년, 몇만 년 만에 만나는 사람들처럼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꼭 만나야 할 두 사람이 만난 것입니다. 대종사님과 정산 종사님은 다음에 영광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기다리고 찾던 귀한 제자도 약속한 날짜에 찾아와 대종사님의 곁에 있고 방언공사도 끝이 났습니다. 1919년 방방곡곡에 3.1운동이 번지고 있을 때 대종사님은 제자들과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9 제자들은 각기 정해진 산봉우리에서 정성스러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밤 8시 구간도실에 모여 대종사님의 지도를 받고 9시에 떠나 12시까지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깊고 깊은 산 정상마다 단기를 꽂고 청수를 떠놓고 촛불을 밝히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제자들의 기도 정성은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기도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불거나 한결같았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도실에 모여 정확히 출발하고 중앙봉에서 오르는 햇불을 신호로 9 제자들은 똑같이 세상을 구하자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원기 4년 7월 16일 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어도 아무런 증험이 없으니 그것은 정성이 부족함이니라. 우리 몸을 바쳐서 세상이 구제된다면은 그렇게 하자. 제자들은 비장한 결심을 했습니다. 세상을 구제하고 새 회상을 세우기 위해 7월 26일 밤에 모두 죽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비수를 청수 앞에 내오시오. 모두 거침없이 자신의 숨을 끊을 비수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재철이 망설이는 것이었습니다. 제철은 웬일인가? 세상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노모 한 분이 있어 걱정이 되기 때문이옵니다. 걱정하지 말게. 그 일이라면은 내가 책임을 질 것일세. 그렇다면 아무런 미련이 없습니다. 동지들과 더불어 창생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제자들은 사무 여한, 즉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글이 쓰여진 흰 종이에 맨손으로 백지 위를 눌러 도장을 찍었습니다. 참으로 거룩한 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죽음을 향해 각자 기도봉으로 향하여 갈 때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맨손으로 찍은 흰 종이 위에 혈인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그대들의 정성이 지극하여 진리가 감흥을 보인 것이다. 이 증서를 태워 우리의 뜻을 하늘에 올리자. 대종사님은 제자들의 희열에 찬 모습을 보시더니 서서히 종이를 태우는 것이었습니다. 종이가 다 타자 제자들은 하나같이 자결하기 위해 기도터를 향하였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뒷모습을 지켜보시던 대종사님은 기쁜 마음을 머금고 제자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대들의 마음은 이미 천지신명이 감흥을 했고 우리의 뜻은 성공되었다. 네, 너희에게 새 이름을 주어 새로 살리노니 오늘 이 심경으로 새롭게 태어나 세계와 모두를 위해 살도록 하라. 일산 이재철, 이산 이순순, 삼산 김기천, 사산 오창건, 오산 박세철, 육산 박동국, 칠산 유건, 팔산 김광선, 정산 송유. 제자들의 가슴은 진정할 수 없는 기쁨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거룩한 혈인 성사였습니다.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를 해.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도록 하자. 대종사님은 교법을 제정하시기 위해 부안군 변산반도에 있는 봉내산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봉내산으로 떠나시는 대종사는 세상 사람들이 깨쳐야 할 진리를 쉬운 말이나 글로 표현해서 세상을 평화롭게 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대종사님은 봉내산 월명암에 도착하셨습니다. 월명암에서 석 달 동안 떨어져 있던 정산종사와 만났습니다. 며칠 동안 월명암에 머문 대종사님은 월명암 주지 항명산사와 협의하여 산아래 실상사에 계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박처사라고 불리우며 그곳에 계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실상사에 계시는 동안 찾아드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김남천, 송적벽이 새로 초당을 만들어 대종사님을 계시게 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석두암이 되었습니다. 석두암의 생활은 풍망하기만 했습니다. 낮에는 제자들과 함께 농경 생활에 열중하셨고 찾아드는 사람들에게 깨달음의 세계를 전하시기에 바쁘셨습니다. 또한 밤에는 제자들에게 법서를 하시고 정산종사를 오시게 하시어 교법 제정에 힘쓰게 하셨습니다. 때가 됐다, 정산. 혼자 어디든 가봐라. 전주 쪽은 들릴 필요가 없나니라. 정사는 스승의 명을 받고 길을 떠났습니다. 대종사님의 명을 받고 봉내산을 나선 정산 송규 종사는 전주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길을 가다가 노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 어디까지 가십니까? 만덕산에 있는 미륵사로 갑니다. 젊은이는 어딜 가오? 정처 없이 가옵니다. 그럼 우리 절로 가시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기꺼이 따라가겠습니다. 이것도 전생의 큰 인연인 듯 싶습니다. 그러하온 듯합니다. 정산 송규 종사는 미륵사에서 주지와 함께 한겨울을 묵었습니다. 미륵사의 화주인 최도화는 정산종사를 멀리서 바라보고 생불림이라고 생각해서 지극히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불이 오셨구나. 살아있는 부처님 같구나. 미륵사에 생불님이 오셨어. 생불림이라니? 꼭 살아있는 부처님 같아. 최도화는 마을 사람에게 미륵사에 생불림이 계시다고 자랑하자 많은 사람들이 미륵사로 모여들었습니다.
미륵사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불공도 많아지고 시수도 많아져서 갑작스럽게 부유한 절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춥고 긴 겨울이 지나자 정산 종사는 미륵사 주지와 헤어지는 인사를 나누고 대종사님이 계시는 복례산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대종사님을 도와 교소 초안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최도화는 애통스러웠습니다. 최도화는 정산종사를 찾아 물어물어 복례산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대종사님이 정산종사의 스승님임을 알고 곧 대종사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대종사님이 복례산에 들어오신 지 3년이 되던 1923년 원기 8년의 일이었습니다. 김제읍에서 40여 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한약방을 경영하던 서중환이 형 서동풍을 따라 대종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순환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본에게 순환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자기의 일을 잘 해야 하네. 자기의 힘이 있어야 하네. 서중환은 국가, 민족, 정치, 경제, 사회 지도자 등의 모든 문제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독립만이 아니라 인류의 영원한 평화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대종사님의 충실한 제자가 되기로 하겠습니다. 대종사님을 만난 서중환은 교통이 편한 이리에 총부 건립할 땅을 마련했습니다. 그리하여 원기 9년 9월의 시작 11월에 초가 이동 17칸의 건물을 이리 익산 신용리 부근에 만들고 그곳을 불법연구회 총부라고 하였습니다. 대종사님은 영산의 제자들 일부를 총부로 옮기게 하시고 동양 척식 주식회사 토지를 빌어 소작을 하였습니다. 총부 생활은 가난하기 그지없고 일의 고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총부 대중은 회의를 하여 연 만드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섯이요. 네, 여덟 사요. 대종사님과 제자들의 고생은 컸습니다. 배고픔과 추위를 참으면서 고생을 하였습니다. 아유, 저 원불교 사람들 이상도 하지. 처자식이 있다는 사람들이 가난과 추위도 불구하고 멀쩡하게 생겼으면서 엿장사를 하니 말이에요. 아이고 누가 아니래.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엿밥 짓거리도 연명한데 글쎄. 사람들의 비웃음은 마치 방언공사 때처럼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종사님을 모시고 사는 제자들의 기쁨은 크기만 했습니다. 제자들은 일을 마치고 돌아와 하루를 보낸 얘기를 대종사님께 보고하고 동지들과 나누는 동안 모든 피곤은 사라졌습니다. 더구나 대종사님 법서를 들 때마다 가슴을 황홀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엿을 팔고 돌아온 제자들이 피곤하여 엿판을 마루에 놓아둔 채 모두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연목판을 이렇게 밖에 두면 어떡하노? 대종사님은 제자들을 불러 단속하도록 일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도둑이 들 리가 없다고 무심으로 넘겼죠. 다음날 새벽이었습니다. 일터에 나가기 위해 여판이 있는 곳으로 온 한 제자가 아니 이게 웬일이야? 네. 옆판이 모두 없어졌잖아. 아니, 아유 큰일 났네 이거. 대종사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커다란 실수였어. 형님 큰일 났어요. 대종사님 죄송합니다. 어젯밤에 스승이 다녀갔구나. 잃어버린 엿은
선생을 대접한 학비로 생각하자. 그리고 앞으로는 각별히 유의해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예, 대종사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각별히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청부를 건립한 지 10여 년. 어느덧 원기 20년이 되었습니다. 이해 3월은 청부 대중들의 수건이었던 대각전을 준공하였던 것입니다. 대종사님의 기쁨도 또한 컸습니다. 제자들도 인격이 높아져 도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제자들은 한 곳에 많은 사람이 모여 대종사님의 법서를 마음껏 받들 수 있다는 기쁨에 마음껏 만세를 불렀습니다. 원불교가 날로 발전하자 일본은 원불교까지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황순사. 원불교의 교주 대종사라는 사람은 조선 청독부에서도 주목하는 인물이다. 그 대종사라는 사람이 아주 높은 차원으로 조선인들의 의식을 일깨우고 있다. 오늘부터 황순사는 원불교 총부의 주재소를 설치할 것인즉 그것을 감독하도록.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일제의 간섭과 지시 감시가 극심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보시오. 선생이 대종사요.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군의 주재소를 둘 것인즉 그렇게 하시오. 그렇게 하시지요. 이봐 젊은이, 이리 와봐. 예. 아니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이곳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슨 일을 하는 게야? 부처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카무라 순사는 우리의 교서를 구입하여 읽어가며 비웃음을 금치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배워서 무엇을 한다는 게인가? 별스런 놈들이구만. 황순사가 밖에 나와보니 청부 대중은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들만 하는군. 어리석은 녀석들. 할 일이 없어 이런 곳에서 고생하고 있나? 일제의 간섭은 나날이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이면은 검은 그림자가 되어 숙소와 직무실을 급습하고 뒤지기가 일쓰고 모든 모임의 허가를 받게 하고 사전 검열을 받게 했습니다. 황순사는 그렇듯 집요하게 알아보려고 해도 안 되자 거짓으로 일하고 공부하게 이르렀습니다. 아유 죽겠다. 조금 쉬어야 되겠어. 저들은 이제 쉼없이 일들을 하는구만. 저기 대종사라는 분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교주로서 편하게 지내려 하지 않고 제자들과 일하고 먹고 입는 것이 조금도 다름이 없어. 그동안 일본 서장과 내가 먹은 밥값까지 청구하고 말이야. 매일같이 일하고 공부하던 황순사는 마음이 차츰 변하였습니다. 대종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즈미가와 서장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대종사님의 약점을 잡으려고 저를 여기 보냈습니다. 그러나 대종사님은 세상을 위하는 큰 스승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 마시오. 그리고 나를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도와주시오. 이후로 황순사는 대종사께 정보를 제공해주곤 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던 도선 안창호 선생이 대전 감옥에서 풀려나와 대종사님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도산 선생. 평소 도산 선생의 애국심을 높이 알고 있습니다. 나는 독립운동을 한다고 오히려 국민들이 더 압박을 받게 하는데 대종사께서는 민족의 정신을 소리 없이 일깨우고 계시니 참으로 거룩하십니다. 대종사님이야말로 참으로 큰 힘을 가지신 독립투사인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독립운동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도산 선생께서는 앞에서 일깨우고 나는 조용히 뒤에 숨어서 민족의 마음을 개조시키다 보면은 독립이 머지 않겠지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대종사를 뵙는 사람들은 뵙는 사람마다 자기가 하려는 일을 제일 크게 실천하는 스승으로 보였습니다. 원기 26년이었습니다. 대종사님은 제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개성을 내리셨습니다. 대종사님은 당신이 살아계심으로써 일제의 압박이 심해지고 교단의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아시고 가실 준비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사람 모두를 사랑하는 자비로서 스스로 열반하시기를 찾으셨습니다. 대종사님이 이상하시지 않아? 뭐가 이상해? 개송을 내리시고 생사 법문을 하시고 멀리 수양 가신다는 얘기를 하시고. 그러나 대종사님은 열반하시지 않을 거야. 그럼 열반하시지 않을 거야. 대종사님은 영산에 있던 정산 종사를 불러올렸습니다. 정산, 귀담아 들어주게. 내가 오래 있을 수 없을 것 같다. 일본인은 나를 조선의 깐디라고 하고 부쩍 주목이 심해지고 있어. 아사 교서를 완성하고 떠나야 할 것 같아. 대종사님은 정산 종사를 불러 혼자 대중을 인도해 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후 대종사님은 정상과 몇몇 제자들을 동원하고 밤을 지새며 원불교 교전을 만들었습니다. 뵙기에도 송구스러울 정도로 열중하셨습니다. 드디어 1943년 원기 28년 1월 원불교 교전의 초고가 끝났습니다. 이젠 됐다. 내 교법의 진수가 이곳에 모두 들어있어. 참뜻을 이해하는 제자들이 이 회상을 유지 발전시켜갈 것이다. 후일에 이 교전을 보고 눈물 흘리며 좋아하는 사람 많을 것이다. 원기 28년 6월 1일 오후 1시경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님은 평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먼 수양을 떠나시었습니다. 실로 어려운 일제의 시절 속에서 언제나 화한 미소를 잃지 않으시고 생명들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주신 대종사님. 1891년에 탄생하시어 26살에 크게 깨달으시고 1943년인 원기 28년 2월 1일에 열반하신 소태산 대종사님. 열반하심으로써 인류의 가슴속에 더욱 살아계신 대종사님.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가르침을 열어주신 대종사님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훌륭하신 성자로 살아계실 것입니다. 대종사님 뒤를 이은
정산 종법사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발달될수록 대종사님을 세계 사람이 높이 받들 것이다. 성인들의 모든 점을 다 갖추신 대종사님이시라. 이제 교전 속에서 대종사님을 뵙도록 하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대종사님의 참된 제자 되시길 노력합시다.